창밖에서 빗방울이 처마를 치며 깨지는 소리가 나는 오후였어요.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는 것도 아닌 애매한 비가 지방까지 스며드는 날이었죠. 그때 현관의 초인종이 딱 한 번 울렸습니다. 딩동. 슬리퍼를 끌고 나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죠.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비에 젖은 코트를 걸친 채 서 있었어요. 머리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양손은 가방끈을 꼭 쥐고 있어서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박진호 씨 댁 맞나요? 남편 이름을 낯선 입에서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맞는데요. 제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집안에 있는 공기를 순식간에 갈라놓았어요. 우린 거실로 들어왔고 젖은 코트를 벗겨 수건을 건넸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비닐에 쌓인 작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엄마가 죽기 1년 전에 이걸 주셨어요. 죽기 1년 전이라는 말에서 상실의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손때 묻은 페이지에 쓰인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진호 씨 부모님 댁. 언젠가 이 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도 있으니 이 주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 주소를 따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 맞으면서 이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혹시나 엄마가 말한 그분이 아직 이 근처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보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멈췄어요. 남편은 그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눈빛은 갑자기 과거를 떠올린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기, 여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박진호 씨 맞으신가요? 남편은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당신, 내가 낮게 말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신은 원래 이런 표정 안 짓잖아. 남편이 나를 보며 입술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20살 아들 민재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 왔어? 민재는 상황을 보고 말문을 닫았어요. 민재야, 잠깐 방에 있어 줄래? 지금은 어른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문이 닫히고 거실에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어요. 거기엔 엄마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하리나, 너의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엄마가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여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말하던 그 사람의 딸이에요. 남편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혹시 하린이가 눈을 들었어요. 아빠 맞으신가요?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을 남편 얼굴에서 봤어요. 하린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잠시 쉬라고 한 뒤 나는 남편을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말해. 2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여보, 그땐 내가 25이었어. 남편은 그날을 꺼내기까지 숨을 여러 번 골라야 했어요. 옛날에 그 사람, 좋아했었어. 지연이, 정말 좋아했어. 결혼 얘기도 했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연이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던 날이 있어.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었어. 남편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더니 그 애를 밀쳐냈어. 다시는 오지 마라. 부모도 없는 고아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방에 가뒀어. 밖에 못 나가게.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그날 그렇게 헤어진 거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 나는 남편 팔을 잡았어요. 그럼 그 여자가 임신한 건 언제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몰랐어. 진짜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찾아왔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줬다고. 내 입이 벌어졌어요. 돈을? 100만 원. 그때 기준으론 큰 돈이었어. 이걸로 병원 가든지 아이 지우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보냈대. 남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지연이는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라고 쪽지 한 장 남기고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당신은 25년 동안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산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유품 정리하다가 그 쪽지를 봤어. 근데 그때는 이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찾고 싶었어. 진심으로. 남편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무서웠어. 당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민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그냥 찾지 못한 척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더 펼쳤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페이지. 1999년 4월 15일. 진호 씨,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콩닥콩닥. 이렇게 작은 게 내 뱃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당신한테 달려가서 이 소리 들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 아버지가 문 앞에서 던진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이 아이한테 당신 얘기 많이 해줄게요. 나쁜 사람 아니라고. 남편이 일기를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2005년 3월 2일. 할인이 초등학교 입학. 오늘 할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진호 씨,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왔는데 할인이는 엄마만 왔죠.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도 왔는데 왜 나는 아빠 없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할인이는 엄마만 있어도 충분하지? 했더니 할인이가 웃으면서 응 했어요. 진호 씨,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 없는 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2006년 11월 15일. 진호 씨, 오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인이가 친구들한테 맞았대요.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이 너 아빠 없잖아라고 놀렸대요. 할인이가 화가 나서 우리 아빠 있어. 하늘나라에 계셔. 라고 거짓말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때렸대요. 진호 씨, 이 아이가 아빠 없어서 맞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어디 있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거짓말쟁이 됐어. 아빠 없는 게 창피해.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할인이가 오늘 산타클로스한테 편지를 썼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장난감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다른 애들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손잡고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편지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늦었습니다. 할인이가 근처 모텔에서 묵는다고 하고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공기만 남았어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과 나만 거실에 남았죠.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말 걸지 마. 미안해. 미안해?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이잖아. 5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요즘 세상에 진짜 찾고 싶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여보, 나는 아니면 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냥 찾기 싫었던 거 아니야? 귀찮아서, 불편해서, 지금 이 평화로운 가정이 흔들릴까 봐.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맞아. 솔직히 무서웠어. 당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민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남편 목소리가 잠겨갔어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 없던 일로? 근데 그 없던 일이 오늘 우리 집 문 두드렸잖아. 나는 일어섰어요. 당신 혼자 자.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잠을 설쳤어요. 부엌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 위에 할인이가 놓고 간 일기장이 보였어요. 보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손은 이미 일기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2015년 6월 10일. 할인이 고등학교 3학년. 할인이가 오늘 대학 원서를 쓰면서 울었어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란이 비어 있대요. 친구들은 아빠 직업도 쓰고 아빠 학력도 쓰는데 할인이는 그냥 빈칸으로 냈대요. 엄마, 나 또 거짓말쟁이 된 것 같아. 아빠 란을 그냥 비워두니까. 2016년 8월 20일. 오늘 할인이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왔어요. 한 학기에 400만 원. 나는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할인이만 대학 다닐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정말 착해요. 엄마,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나는 이 아이가 대학 졸업장 받는 거 꼭 보고 싶어요. 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재는 엄마 핸드폰에서 할인이 번호를 몰래 빼왔어요. 그리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기요. 저 민재예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엄마 핸드폰에서 봤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재는 한참 고민하다가 물었어요. 저기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저랑요? 네.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기,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는 게 미안해요. 아니요, 민재가 손을 저었어요. 미안할 건 없어요. 그건 누나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혼자 크는 거 많이 힘들었죠? 할인이가 컵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응, 많이.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인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프면서도 절대 내 앞에선 안 아픈 척 했어요. 돈 없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사줬고, 할인이 손이 컵을 꽉 쥐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예회가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왔는데 나는 엄마만 왔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할인아, 엄마가 2명 목탈게. 그러면서 박수도 2배로 쳐줬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누나, 응? 나는 사실 엄마 아빠 둘 다 있었는데도 외로웠던 적 많았어요.
우리 집이 항상 따뜻했던 건 아니거든요. 민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누나는 엄마 하나만 있었는데도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잖아요. 부러워요. 진심으로. 할인이가 민재를 봤어요. 그래도 나는 아빠가 궁금했어. 아빠 목소리는 어떤지, 아빠 손은 얼마나 큰지, 아빠가 나를 안아주면 어떤 느낌일지. 할인이가 말을 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빠 직업 쓰는 숙제가 있었어. 다른 애들은 다 쓰는데 나만 못 썼어. 선생님이 할인이는 엄마 직업 쓰면 돼 그러셨는데 그게 너무 창피하고 슬펐어. 고등학교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 아버지 란이 있는데 나는 그냥 빈칸으로 냈어. 친구가 너 아빠 없어? 그래서 나 거짓말했어. 아빠 돌아가셨어라고. 할인이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울었지. 할인아, 미안해. 엄마가 아빠 못 찾아줘서 그러면서 그때 나는 다짐했어.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아빠 얘기 안 하겠다고. 엄마가 미안해 하니까.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단해요. 누나도, 누나 엄마도. 응.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며칠 후 저녁, 민재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에 물이 끓고 계란을 2개 꺼냈어요. 민재야, 라면 끓여?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응. 계란은 왜 2개야? 하나만 먹잖아. 민재가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아빠, 응? 지난번에 누나랑 밥 먹었어. 남편이 놀라서 민재를 봤어요. 누나가 자기 집에서 라면 끓여줬는데 민재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란을 2개 넣더라. 내가 왜 2개? 했더니 민재 눈가가 붉어졌어요. 누나가 그러더라. 엄마랑 항상 이렇게 먹었어.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내 거. 근데 아빠, 민재 목에서 메인 소리가 났어요. 누나 혼자 계란 2개 다 먹는 거 봤어. 엄마 목까지. 그거 보고 나 울었어. 민재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매번 라면 끓일 때마다 엄마 생각하면서 그래도 계란 2개 넣으면서 남편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재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빠, 민재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나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뭐야?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민재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민재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빠는 그 여자 할인이 엄마를 사랑했잖아. 지금도 후회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2등이야? 아빠가 진짜 사랑한 사람 못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만난 사람? 민재야, 그런 말하지 마.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민재도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엄마가 불쌍해. 평생 아빠 옆에 있었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살았잖아. 민재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무릎을 꿇고 민재 앞에 앉았어요. 민재야, 미안해. 아빠도 이 아빠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남편이 민재 어깨를 잡았어요. 근데 하나만은 확실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누나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누나는 아빠의 죄야. 아빠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 근데 민재야, 남편이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누나는 죄가 없어. 그냥 태어난 거니까. 민재는 한참을 아빠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어요.
이게 뭐야? 할인이한테 줄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적금 5년 전부터 넣었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유품에서 그 쪽지 봤을 때 나 진짜 찾고 싶었어. 근데 겁났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었어. 만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나는 그 통장을 보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부끄러워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걸로 뭐가 되겠어. 25년을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한참을 통장을 보다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거 할인이한테 직접 전해주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 셋이 주말 우리 가족 셋이 할인이가 사는 원룸으로 갔어요. 작은 원룸 앞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 박진호야 아빠야. 문이 열렸어요. 할인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인이가 우리 셋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죄송해요. 집이 좀 작아서. 괜찮아. 내가 말했어요. 우리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 우리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맛있다. 민재가 먹으면서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인이가 가만히 내 옆에 서 있더군요. 나는 할인이 표정이 뭔가 무거워 보이는 걸 느꼈어요. 할인아, 무슨 일 있어? 할인이가 머뭇거렸어요. 저기 아주머니. 응?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할인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할인이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저 미워하시죠?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할인이가 작게 웃었어요. 미워하셔도 돼요. 제가 아주머니 입장이어도 저 미워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첫사랑이 낳은 딸이잖아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미워했어. 솔직히.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나는 말을 이었어요. 너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 왜 나타난 거야? 왜 지금 와서 우리 가족을 흔드는 거야? 그런 생각했어. 할인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나는 할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일기 읽으면서 알았어. 당신 엄마가 얼마나 당신 사랑했는지. 나도 엄마니까 알아. 아픈 몸으로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할인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너도 알았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자랐는지. 엄마 아픈 거 보면서도 밝게 웃었을 텐데 등록금 걱정하면서도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참았을 텐데 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모가 내 엄마 목도 해줄게.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할게. 할인이가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둘은 부엌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할인이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5년 전부터 매달 넣은 적금이야. 할인이가 통장을 펼쳤어요. 내역이 빼곡했죠. 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이 앞에서 할인아.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미안해. 25년 동안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내가 처음 걸음마 배울 때, 처음 아빠라고 말하는 연습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한테 맞아서 울었을 때,
크리스마스에 산타한테 아빠 달라고 편지 썼을 때, 엄마 아프실 때, 엄마 돌아가실 때, 남편 목에서 메인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그 모든 순간에 없었어. 내 옆에 없었어.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 뭔 아빠야. 그냥 너를 만든 사람일 뿐이지. 할인이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일어날 수 없어. 제발 일어나세요. 할인이가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아빠. 할인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빠 얼굴 몰랐어요. 25년 동안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 저는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보고 싶지 않을 테니까. 할인이가 한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근데 엄마 일기 읽으면서 알았어요.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거. 아빠도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아빠도 엄마 보고 싶었다는 거. 할인이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할인이가 울면서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남편이 할인이를 껴안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같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재도 눈을 붉히고 있었어요. 우리 넷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저기 누나. 응? 이거 누나한테 쓴 거예요. 할인이가 편지를 받아서 펼쳤어요. 누나에게. 나는 누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생긴 누나가 낯설었고 우리 가족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았어요. 누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알았어요. 계란 2개 이야기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울었어요. 누나, 이제 계란 하나는 내가 먹을게요. 누나 혼자 엄마 목까지 먹지 마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민재가. 할인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할인이를 안아줬어요. 누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인이는 민재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잠시 후, 할인이가 작은 상자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거 엄마가 평생 간직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해서요. 상자를 열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남편과 젊은 지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이 사진들. 남편이 사진을 집었어요. 이거 광화문에서 찍은 거잖아. 네.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에요. 할인이가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이날이 제일 행복했대요. 남편이 사진을 보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도 기억해. 이날.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 가져가자고 했는데 지연이가 안 가져가도 된대. 결국 비 맞으면서 뛰었지. 할인이가 웃었어요. 엄마도 그 얘기하셨어요. 민재가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아빠 진짜 젊다. 그때 25이었으니까. 할인이는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엄마가 한 번도 안 뜯었어요. 남편이 편지를 받아서 펼쳤습니다. 지연아, 생일 축하해. 내년에는 꼭 같이 살자. 약속할게. 진호, 지키지 못한 약속이 너무 많아. 남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안해, 지연아.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2018년 11월 3일.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1년. 나는 할인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요? 진호 씨,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인이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운이 없었던 거예요. 하린이한테는 당신 얘기 많이 해줬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아니라고. 언젠가 하린이가 당신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2019년 1월 1일. 마지막 일기.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해를 다 못 볼 것 같아요. 하린아, 엄마 일기장 읽고 있니? 미안해. 아빠를 찾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하린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뿐이야.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 이 일기장을 보여줘. 그리고 말해줘. 엄마는 끝까지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엄마는 당신을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린아, 사랑해. 엄마의 가장 큰 행복은 너였어.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내 딸. 엄마가. 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하린이가 우리를 엄마 산소로 데려갔어요. 여기 엄마 계세요. 작은 봉분 앞. 우리는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린이 잘 컸어. 너 없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컸어.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겠어. 고마워. 남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앞으로는 내가 하린이 잘 지켜줄게. 약속할게. 이번엔 꼭 지킬게. 나는 산소 앞에 앉아서 속으로 말했어요. 지연 씨, 처음엔 미안하지만 당신이 미웠어요. 근데 이제는 고마워요. 하린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이제 우리가 하린이 잘 지켜줄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였어요. 하린이가 가방에서 엄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엄마의 마지막 글 다음에 새로 쓴 글이 있었어요.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아빠 찾았어. 엄마 말대로 좋은 사람이었어. 하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 나 이제 혼자 아냐.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민재도 있어. 이모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아빠는 나한테 매일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괜찮아. 민재는 진짜 동생 같아. 하린이가 잠시 멈췄어요. 엄마, 나 행복해. 엄마가 평생 바라던 거 이뤘어. 가족이 생겼어. 걱정 마. 나 잘 살고 있어. 하린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하린이가 일기장을 덮고 산소에 올려놨어요. 우리는 넷이서 손을 잡고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응? 우리 이제 가족이야. 하린이가 민재를 보며 웃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더군요. 응, 가족이야. 산소를 나오는 길. 하린이가 멈춰 섰어요. 아빠, 응? 저기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남편이 하린이를 봤어요. 뭐든지 말해봐. 우리 가족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사진? 내가 물었어요. 네. 하린이가 작게 웃었어요. 엄마가 평생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사셨거든요. 나도 가족 사진이 없어요. 친구들이 가족 사진 보여줄 때 나는 항상 하린이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도 가족 사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하린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찍자.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넷이서 사진사가 물었어요. 가족이세요? 네. 내가 대답했어요. 가족이에요. 자녀가 둘이네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요. 하린이가 나를 보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서주세요. 아버지가 가운데 서시고 어머니는 옆에, 자녀분들은 양옆으로.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이 나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구나. 하린이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하린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 사진을 한 장씩 나눠 가졌죠. 거실에도 걸고 하린이 집 엄마 사진 옆에도 걸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하린이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요. 민재랑 게임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남편이랑 산책도 해요. 어느 날 저녁 또 비가 왔어요.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나는 문을 열었어요. 하린이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이모. 어머, 들어와. 왜 우산 안 가져왔어? 급하게 나오느라. 하린이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거실에선 남편과 민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누나 왔어? 오늘 뭐 먹을래? 하린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가족의 자리에.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처음 그날처럼.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하린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거실을 봤어요. 남편과 민재와 하린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늦게 만났지만 진심으로 함께하는 가족.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비를 내립니다. 그 비는 우리를 흠뻑 젖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비 끝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작된 우리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극장입니다. 감사합니다.